왜 비용이 많이 나올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돈 벌려고 그런 수술을 하는 거냐? 제가 수술하는 목표가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병원에서 받는 수술 비용은 부담이 좀 적은 총액이 원이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뉴본정형외과 원장 임창모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예민한 문제인데 수술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비용은 사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한 번쯤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옛날부터 생각을 해보고 있었고요. 대부분 중상층, 상류층, 이제 경제적으로 따지면 중류층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 비용이 너무 비싸도 많이 부담이 되겠죠. 이게 이제 키 수술하고 우리 휜다리 수술이 보험이 안 되잖아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수술 받으시는 보다는 비용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왜 비용이 많이 나올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보험 환자분들은 환자분들한테 일부를 받고, 크게 따지면 이제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에서 또 일부를 줘요.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절염 환자를 휜다리 수술을 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 부담금 한 30-40%.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부담금이 따로 있게 나머지를 이제 거기서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돼서 보험으로 하면 비용이 그렇게 높지를 않죠. 모든 수술이. 의사들은 항상 그게 불만이죠,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막 한 10배, 20배 그 수가가 비싼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한 번씩 올 때마다 가장 놀래는 그런 우리나라 시스템 중에 하나가 전국민 의료보험. 오바마 대통령도 깜짝 놀래고 갔죠. 그 미국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면 보험이 안 되는 환자분들은 비용을 어떻게 받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모든 의료 비용에 본인 부담금이 있고 공단 부담금이 있어요. 나라에서 주는. 그러면 합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나오면 본인 부담이 4만 원, 공단 부담금이 6만 원이면 총액이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기본 책정료가. 그런데 처음에 옛날에 제가 20여 년 전에 이제 금액을 책정을 할 때,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만 해도 하시는 분도 별로 없었어요. 휜다리 미용 수술, 그리고 키 크는 수술, 그런 것들을 수술을 하시는 분이 없고, 이제 성형외과는 많이 있었죠. 그럼 성형외과는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쭉 이제 서치를 했죠. 100대 100이라고 해서 공단 부담금까지 합쳐서 이제 100을, 이제 총액을 해서 이제 10만 원이 되면 성형외과적인 그런 성형적인 술기료를 보태서 거기 플러스 100%, 200% 그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 환자분들보다는 이제 비용이 많게 나오는 거죠. 총액도 좀 많아요. 이게 이제 성형외과적인 그 요소가 포함이 되면.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책정을 했고, 다른 병원들하고도 이렇게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벌써 20년도 넘었어요.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의료 비용은 많이 받고 싶어도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고요. 이 수술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다 중산층. 자기가 돈 벌어서 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팍 올라가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돈 벌려고 그런 수술을 하는 거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 글쎄요. 물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요소도 있지만, 제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다리가 휜 사람들을 곱게 만들어서 관절염을 예방하고 자기 만족을 좀 시켜줄까. 특히 키가 작은 사람들의 어떤
평생의 스트레스잖아요. 그거 뭐 말로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그 키 작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뭐 100마디, 뭐 1000마디 말을 해도 모자라죠. 그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를 해줄까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돈을 벌겠다 그런 거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제가, 그쵸? 저는 의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이 책정이 됐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20년 동안 이게 조금씩 이제 오르죠. 모든 물가도 오르고, 뭐, 국가 경제도 이렇게 오르고 하니까 지금 받는 이제 비용이 이제 환자분들이 돈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라방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모 병원에서 내부에서 핀이 부러져서 뭐 핀 교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150만 원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좀 놀랐어요. 우리 병원은 공짜인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보면 핀이 부러지는 것도 수술의 총체적으로 어떤 합병증 중에 일부거든요. 부작용 중에 일부죠. 그런 부작용을 치료할 때 과연 비용을 누가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제 외고정 장치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대학에 있을 때 아주 옛날이죠. 한 30년 됐는데 그때는 이제 환자분이 막 거의 외고정만 1, 2자루프만 했던 당시니까 핀 부러짐이 더 많았죠. 응급실에 오면 급하게 수리해주고 환자 돌려보내고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한 이제 접수비, 진료비 정도 되고 3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저한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되는 프로시저거든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이 아닌데 거기를 치료하는데 막 150만 원을 내게 하는 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뭐 이거 10년, 20년 한 것도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부작용 4반을 조정을 했는데 다시 재발됐어요. 그런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병원에서 쓰는 용어는 이제 프리 환자가 되는 건데 해드려야죠. 다시 원상 복귀를.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법이 하기 전에 상식선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핀이 부러졌어. 환자분이 잘못 돌려서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요인도 많거든요. 장력이 세지면서 몸무게에 의해서 장력과 몸무게와 근육이 당김, 그리고 핀트가 안 맞으면 또 핀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 때문에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누구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옛날에부터 우리 스승님들이 그렇게 해왔고 나는 그대로 우리 스승님이 하는 대로 지금도 해왔고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환자분이 그걸 질문했을 때 좀 문화적인 충격이었고 한순간은 좀 내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항목이 많죠. 핀 부러짐뿐만 아니라 연장만 따지면 로드 교체라든지 뭐 그런 기타 등등 항목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거를 저희 병원에서는 다 상식 수준에서 맞춰서 이거는 내가 해드릴 건 해드리고 비용은 받을 거 비용을 받고 좀 비용을 받을 때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내 청구하지는 않아요. 설령 환자분이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적정 수준에서 그 비용을 청구하고 하고 있어요. 물론 병원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병원마다 다 다르고 병원마다 다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이런 민감한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한 번쯤은 얘기하고 싶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보다 비용이 비싼 데에서 수술을 하신 분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2차, 3차 수술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반면에 우리보다 저렴한 데서 수술을 받고 2차, 3차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 정확한 이유는 뭐 내가 일일이 다 물어보지 않아서 물어보겠지만 객관적으로는 그 1차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여기가 2차 비용이 좀 싸니까 올 수도 있고요.
1차 때 너무 흉터가 너무 많아서 여기는 흉터를 2차 때 잘 가지런히 해준다고. 물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자기가 서치를 해본 결과 미처 몰랐던 데를 알게 됐다. 뭐 그렇게 해서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이 해놓은 수술을 이제 내가 이제 2차, 3차 수술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다 사람마다 이 패턴이 다르고 똑같은 핀을 박더라도 다 그게 하나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한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면 최소한 그 사람보다 더 잘해줘야 되잖아.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나를 찾아오는 환자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거지 뭐. 나를 찾아오면 그 사람을 이렇게 거부할 생각은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왜냐면 내가 필요하니까 나를 찾아왔겠죠. 오히려 고마운데. 물론 그게 병원에 어떤 뭐 경제적인,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나를 찾아오는 환자분에 대한 나는 고마워요. 명품 브랜드가 하는 게 이제 고가 정책. 뭐 재료비 어쩌고 다 떠나서 일단 고급지게 보이는 고가 정책인데,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의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아주 그런 베이직한 그런 게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은 최고고, 의료비는 최고로 저렴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그 보건복지부 컨트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다시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확 의사 비용을 이렇게 높게 받고 그런 게 안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거를 파괴하는 의사들이 나타나는 거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그걸 꼭 따라가야 될까요? 올리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병원마다 다 기준이 있겠죠. 처음에 세팅을 해서 처음부터 이제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임금 성장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의 가격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면 이거 해서 나도 인건비도 줘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오늘은 조금 예민한 부분, 수술 비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예,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병원에서 받는 수술 비용은 우리나라 가장 적정 수준의 부담이 좀 적은, 제가 수술하는 목표가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휜 다리를, 일자 다리를 만들고 키가 작은 사람을 키가 크게 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